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습관을 훔쳐라 부자가 되는 마인드 프로젝트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어요. 마인드 카운슬러가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특징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접했고 광고 대행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기업의 임원과 사장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부자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대요. 돈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이때였다. 부를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그 습관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은요, 금융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수십억을 모은 재테크형 부자나 혹은 밑바닥에서부터 무조건 아끼면서 부를 이룬 근검절약형 부자와 같은 사례는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책들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돈과 만나고 싶으면 전 세계를 보라고 합니다. 뉴욕, 동경, 상하이, 런던, 밀라노, 파리에 모든 돈이 숨어 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돈의 줄기가 어디부터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흐르는지 눈을 부릅뜨고 관찰하라 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우리나라로 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들이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즉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중심부에 명랑 핫도그라든가 유명한 치킨집이라든가 닭갈비라든가 우리나라 이런 문화와 마케팅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우리나라가 비싼지 싼지를 보려면 세계의 이제 중심지에 있는 집값, 임대료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돈을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면 꼭 그런 걸 꼬치꼬치 알아보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발리를 갔었죠. 발리도 갔었고, 치앙마이도 갔다 왔는데, 이제 다 갔을 때마다 부동산을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임금이 낮고 물가가 정말 싼 나라인데, 좀 살만한 집은 3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완전 시골인데 3억 정도 했어요. 되게 놀랬죠. 여기는 물가, 치앙마이 같은데 태국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진짜 길거리 음식은 1,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막 3억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현대 부자 마케팅은요. 얼굴 표정이나 얼굴 이미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운동이나 헬스로 몸을 다지고 배가 나오지 않으면 얼굴이 깨끗하고 표정이 밝은 사람에게 돈이 몰려가고 있다. 옛날에는요, 억척스럽고 막 돈독이 오른 얼굴을 가진 그런 재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돈을 부르는 얼굴, 활짝 웃는 얼굴, 신나고 보람차게 사는 얼굴로 바꾸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라. 신나고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기쁘게 해주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또 하나의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웰컴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하나 봐요. 네. 술. 옛날에는요, 술을 먹어야 성공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술에 취하는 날이 많으면 그만큼 부자가 될 기회도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몇몇의 연예인들이 술 문제로 막 구설수에 오르거나 정말 경찰서 들락거리는 거 보셨나요?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파문 일으키는 분들도 있었죠. 저 아는 분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세요. 또 저 아는 분은 어떤 금융회사의 대표세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두 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술을 절대로 안 드십니다. 제가 이제 술을 좀 접대를 하고 싶었는데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술을 먹고 비틀비틀 거리면 사람들이 뭘 믿고 우리 금고에 돈을 맡기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믿음이 갔어요. 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장 찍는 그런 결정권자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금융회사 대표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나친 음주는 비즈니스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면 이성을 바로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은요, 기자 앞에서 말을 아끼고요, 대기업 총수들도 대부분 침묵형으로 일관합니다. 말은 정말 중요하다. 성공하려면 이제 말을 줄여야 한다라고 해요.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글 볼 때마다 나는 말하는 게 직업인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겨라 라고 해요. 인맥은요, 다단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사람 곁에는 적어도 30명에서 40명의 인프라가 있다.
내가 늘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도 내 사람이 되어준다. 어려울 때 한 명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몇십 배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해요. 좋은 벗들과 잘 지내는 게 큰 돈을 버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동창에게 다정하게 잘하세요. 부자가 되려면요, 욕심의 늪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해요. 눈앞에 버젓이 돈이 보이면 누구나 욕심을 가집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주식 계좌를 틀고 나 주식해서 돈 벌 거야 라고 달려듭니다. 바닥이야. 하락할 때 이렇게 사야 돼. 돈이 될 만한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 선택해서 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마구잡이로 생돈을 날리기도 합니다.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탁월한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가들 중에는 잠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막 한 방에 돈을 벌 거야 보다는 꾸준히 노력하고 나의 재능을 살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만난 부자들도 막 한 방에 대박 나고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수학을 정말 잘했대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갈 정도로. 그 비상한 머리로 그냥 컴퓨터로 옮겨간 거죠. 록펠러 석유왕은요, 계산을 원래 잘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잘하고 그 분야 최고가 된다면 그 사람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요, 사원을 모집할 때 항상 관상을 보는 사람을 대동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대요. 하물며 회장도 사람 보는 눈을 보려고 관상쟁이를 앉혀놨는데 우리는 사람 볼 줄 모르니까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러는 거죠. 사람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는요, 아이가 어디 아픈가? 지금 무슨 마음이지? 왜 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대요. 갓난아기는 울음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읽을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리더가 되는 것이 부자나 성공하는 통찰력을 가지는 비밀입니다. 사람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면,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잘 안다면 어른의 마음도 잘 알겠죠. 저는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마음을 보려고 많은 훈련과 공부와 진짜 막 돈 주고 막 뭐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러고 나서 사회에 딱 나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저 원래 사람 마음을 잘 몰랐거든요, 원래는. 친구 마음도 몰랐어요. 배려, 역지사지 그런 거 내 인생에 없었어요. 완전 싸가지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이 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 마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하나 더 낳으세요. 네. 진정한 자산은요, 특허, 지식, 토지, 주식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산. 정보통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돈통으로 움켜쥐을 수 있다고 해요. 돈을 만지려거든 지식이나 정보가 많아야 한다. 장사를 하는 사람과 유통하는 사람에게는요,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식당 하는 사람은 식당으로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부동산 개통 사람을 만나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배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친구가 되고요. 누구든지 친절하게 잘 지내보세요. 물론 막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내다 보면은 그냥 주워 듣게 되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다 그렇게 됩니다.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해요. 옷차림은 제2의 얼굴이다. 돈도 매력 있는 사람에게 더 빨리 끌린다라고 해요. 아무렇게나 일하지 마라. 아무렇게나 입고 일하지 마라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 해야지 하면 늦어요. 지금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그런 옷들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밝은색 옷 입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막
때 안 타는 시커먼 것만 입었는데 재벌에게는요, 스스로 판단하고요, 혼자 선택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때로는 음악에 심취하기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명상을 하기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을 필요로 할 때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집요하고 통찰력 있는 성격의 저변에는 늘 혼자서 생각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혼자해서 망하면 내 책임입니다. 근데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네 책임이야.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떠넘기죠. 진짜 부자들은요. 신중하고 조용하게 혼자 생각하고 사색하고 정보 얻고 책 읽으면서 통찰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침묵이 돈이다라고 해요. 남을 비판하고 나쁘게 보이는 이런 얘기를 절제해라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만나서 부담이 되거나 어딘지 어색한 사람은 조심하라라고 해요. 무책임한 비난, 적개심, 분노가 많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막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세상 엉망이야. 뭐 누가 잘못했어. 정치인 엉망이야. 뭐가 엉망이야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변화해야 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닌지도 들여다보라라고 해요. 부자는요, 시간을 줄이고 또 줄여서 부자가 되는 시간에만 투자를 합니다. 부자들은 운전사, 요리사, 가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사, 요리사, 가정부를 다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사를 두기보다는 면허를 따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의 시간을 최대한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와 집안일은 최소로 합니다. 불필요한 전화나 만남으로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삽니다. 저는요, 휴대전화 옆에 있지만 휴대전화 거의 무음으로 합니다. 무음으로 하고 카카오톡 같은 거 하거나 업무 처리할 때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로 합니다. 이게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능률이 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확보해서 가족들과 좀 놀고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 너무 많이 만나고 잡담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되고요. 지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운동을 하고요. 고요한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운을 좋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정신이 맑고 고요해야만 어떤 일이든지 잘해낼 능력이 생깁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만이 잘할 수 있다. 정신도 맑고 고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면 막 남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막 요즘 또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서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분이 만나본 부자들의 조건이었대요.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만났는데요. 정치에도 관여했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악수를 했는데 그 차가운 악수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대요. 매너가 있고 옷도 되게 깔끔했지만 손도 차갑고 제가 봐서는 말투라든가 이런 것도 차가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김유라입니다. 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표정이 뭐 무표정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얼음됩니다. 이렇게 막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잘생기고 깔끔하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데 불편해요.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유머러스하고요. 편안하게 해주고 이러면 좋겠죠. 저는요, 그래서 겨울에 저도 손이 되게 차거든요. 악수하기 전에 제 주머니에 손난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악수를 했더니 어떤 분이 되게 놀라시면서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손난로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머니에 손난로를 보여줬더니 와 역시 막 대단하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손난로가 있는데 또 없는 척 할 필요는 없고 저의 노하우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따뜻한 손을 준비해 둔다면 상대방이 감동받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원래 손이 좀 찬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따뜻한 악수를 준비했구나.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는요, 나는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날 따라라. 이런대요. 내가 좀 유명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커피를 사라, 아이스크림을 사와라, 밥을 네가 사라. 황당하고 쇼킹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비하한대요. 내가 너 같은 걸 만나주니까 네가 밥값을 내야지. 막 이런 식이죠. 막 다혈질이고 자신이 하는 말을 타당하게 생각하고요. 아랫사람이 막 자기를 수발 들어주길 바라는 것.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한 행복한 부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양을 갖추어줄 좋은 친구, 즉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기 전에 미리 책을 읽고 자신의 품격을 체크하길 바란다. 저는 제가 인간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을 봤더니 진짜 최악의 인간상이 다 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았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힘들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30 다 돼서. 그때 알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잘난 척하는 소리, 징징대는 소리, 음담패설 이런 거를 말이라고 했던 것들을 버리고요. 존경과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누구나 친해지고 싶고 인맥이 넓어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죠. 자, 부자들은요, 미래를요 걱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자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 보셨어요? 나라가 망할 겁니다. 막 집을 파세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죠. 불확실하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미래를 희망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미래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벌 총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업을 다 접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죠. 사업을 오히려 확장하고 늘리고 보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주변에 좀 전문가를 좀 알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하는 분야를 잘못하면 이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한 사람쯤은 꼭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 한마디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돈 한 푼 못 건지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 프랜차이즈를 계약한다거나 부동산을 계약할 때 여러분이 그 분야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저는 이 부동산 지금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저 땅이 이 땅이 번지수가 맞아요? 라고 꼭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그런 책입니다. 나의 미소 하나가 돈이 되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부자의 습관으로 부자 되는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습관을 훔쳐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